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해야 될 게 이제 다른별 문제풀이 수업을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1, 2월 동안에 했던 게요, 전자공학이었습니다. 이쪽은 수업은 안 했습니다. 수업은 안 하고 그냥 전자공학하고 디지털공학 정도,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도 이제 우리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는 다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 2월 동안에 한 걸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는 7월에 지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약간은 시간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한 5주 정도 해가지고 어쨌든 마무리 지을 건데요. 마이컴 쪽은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C 어느 쪽은 제가 수업을 잘 못하니까 이 C 어느 쪽은 제가 저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회식을 했는데 직원 중에 한 분이요, 이게 프로그래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핸드폰 어플 같은 거 만들고 이제 게임 만들고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술 먹다가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많이 가르쳐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다뤄봐가지고 기본적인 것 정도는 좀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좀 더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이건요, 거기 예전 합격생 중에 잘하는 친구들이 또 한 명 있어가지고 와서 좀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잘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좀 해주시면 좋고요. 이건 제가 어쨌든 못해드리는 범위고, 이 앞에 이 부분까지는 어쨌든 같이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3, 4월요. 3, 4월 수업에 했던 게 통신이죠, 그죠? 통신인데, 이 통신이 사실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에서는 제일 적은 분량입니다. 제가 나눈 파트 분량에서는. 근데 안 하다니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많이 하려면 또 한정없이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론 공부하는데도 내가 왜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뭐 통신에서 우리 시험에 그래도 근래에 자주 나왔던 게 안테나 쪽 있잖아요, 그죠? 안테나 쪽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쪽은 뭐 어쨌든 디지털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디지털 통신 쪽은 항상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이론 쪽이요. 이런 쪽인데, 이것 말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우리 통신 공통에 관련된 것, 뭐 헤테로다인 통신 방식, 뭐 이런 주제가 하나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할 수 있게끔 해놓으시고 이제 부가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분량이 이겁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8월에 열심히 해가지고요. 너무 많은 양을 하는 건 좀 불편한 것 같고, 통신은 그래도 기출에 나왔던 거하고 그 주변 내용을 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8월 동안에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한 5주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건 한 3.5주에서 4주요. 4주 정도에 끝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 했던 게 전자기학이죠, 그죠? 뭐 기기 수업을 우리 아직 못했습니다. 기기 수업은 이제 수업하면서 조금씩 보충을 해 나갈 건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뭐 전력도 있고, 그다음에 제어도 있죠, 그죠? 이쪽은 기출 문제 위주로만, 이 두 가지는 기출 위주로만 풀어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쪽은 그래도 뭐 조금은 수업을 하면서 이건 수업이 다 됐으니까 다른 별 문풀 쭉 하면 되고, 이것도요, 우리 쪽으로 필요한 것 해가지고 작년에도 수업을 한번 하긴 했는데, 작년에는 침류기 쪽에서는 그냥 개념 설명만 하고 이제 유도기 쪽으로 뭐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작년에 침류기가 나와버렸고 점수가
좀 배점이 높게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항상 2점이 나오다가 4점 나오는 쪽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증류기도 기본적인 것들은 쭉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쨌든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 이쪽하고 이쪽은 역시 뭐 기출에 나왔던 거 설명하면서 그 주변 내용도 좀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9월 달요. 근데 이게 짧게는 5주고요. 한 좀 길게는 6주 정도 될 겁니다. 5주에서 한 6주. 많으면 7주까지도 간, 옛날에는 그 작년 말고 그 재작년은 7주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도가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원래는 7, 8, 9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10월 중순까지 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이게 제일 뒤쪽에 하는 이유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뒤로 가면 그래도 긴장도 좀 더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이쪽을 좀 더 뒤쪽에서 미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1, 2, 3, 4, 5, 6월까지 했던 이론 정리 겸해서 단원별로 쭉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중순요. 중순부터 11월 중순 정도까지 한 6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주 정도 모의고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작년에 모의고사 수업을 하면서 제가 답안지를 다 제공을 했더니 학생들이 출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답안지 제공을 지금 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의고사 수업 이렇게 6주 동안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마 이 중간쯤에 명절이 끼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번 뭐 쉬는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부족하면 지금 수업이 월수인데 이게 뭐 금요일이 되면 좋겠지만 금요일이 안 되면 토요일 정도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강 수업을 간혹 한번 잡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요. 그리고 월요일 날 거기 교육학 수업 듣고 오시는 분요. 교육학 몇 시에 끝나요? 네? 5시요? 그럼 지금 여기 왜 있어요? 여기는 1시 반쯤 끝나요? 교육학 듣고 오시는 분들, 여기 수업이 교육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1시 반이지만 나중 되면 1시 50분, 2시 뭐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월요일 수업은 제가 2시는 하는데 한 2시 10분이나 20분 정도에 약간 늦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하시다가 좀 말씀을 하십시오. 너무 뭐 급하게 와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수업 듣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약간 늦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는 뭐 정상적으로 하고요, 일단.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1시간 하고요. 자기소개 하도록 합시다. 자, 자기소개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오늘은 인형 안 왔네요. 왜 안 보여요? 네.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어쨌든 해야 될 게 전자회로입니다. 전자회로 파트에서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거, 기초전기전자는요 회로 이론 시간에 앞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파트는 어쨌든 전자에서도 필요한데 회로 쪽에서도 더 필요한 것 같고 조금은 아시니까 그 회로 쪽 하면서 마무리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부터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 쪽이고요. 그 다음에 TR 쪽입니다. 나중 되면 그 책 나오면 앞에 목차 있으니까 목차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FET고요. 지금 보통 전자회로 파트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공학요. 근래 시험 문제에 매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매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정책적으로 반도체를 좀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건 잘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이오드 문제는 그래도 간혹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 나왔던 문제도 한 두 문제 있고요. 이 반도체는 반도체적인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다루고, 이 다이오드하고 같이 다루고 있는 게 SCR 쪽은 이제 작년에 기출 문제로서 일단 나왔으니까, 뭐, 옛날에도 기출 문제로 나왔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좀 구별하면서 봐주시고요. 근래에 주관식으로 바뀜으로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딜레마입니다. 열심히 해야 될, 제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데 시험에 안 나오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또 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좀 시험 문제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TR은 좀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TR 공부를 좀 덜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뭐 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해보긴 해볼 건데 뭐 근래 시험 문제가 덜 나오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력정폭기, 부기한정폭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전력정폭기의 개념은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급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전력정폭기 관점에서 뭐 이런 쪽은 기억을 해두시고, 부기한정폭기는 요즘 공무원 쪽에서는 이슈가 돼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잘 안 나오다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쪽은 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얘가 뭐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안정화 요소로서 이게 나오는 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얘를 열심히 해주면 되고요. 뭐 그래도 기본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하긴 할 건데 뭐 일단은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조금 열심히 해주시고 얘는 조금은 순위를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산정폭기 강조 안 해도 어쨌든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연산정폭기 문제가 뭐 미적 분기를 이용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가감상기, 그죠? 그래서 반전 비반전의 기본정폭기도 나오고 뭐 나오는 건 다 나옵니다. 하나의 회로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내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열심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계속 응용 문제들을 많이 다뤄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진 문제도 예전에 객관식일 때는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주관식 때문에 해서 발진은 문제가 좀 덜 나오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 발진기 정도요. 뭐 RC나 LC에 기본 발진기 정도는 좀 알고, 그다음에 좀 응용 발진기는 뭐 알 필요가, 기본 발진기가 안 나오는데 그게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또 기본 발진기 정도는 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전자회로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전자회로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회로는 나중에 또 논리회로 공부하면서 그쪽에서 하면 되고, 그리고 논리회로 파트는 이 비중이 전자회로가 한 10점, 많으면 10점이고 적으면 6점 뭐 이런 수준인데 논리회로도 그 정도 수준이 나오니까 범위가 좁은 데 비해서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논리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험 항상 말씀드리는데 컷이 높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죠? 컷이 높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을 형태로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틀릴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니까, 이게 자기가 뭘 잘한다라고 생각되면 그건 나오면 안 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또 학교 가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할 건 오늘은 반도체 공학을 하고요. 뭐 다이오드 나갈 수 있으면 조금 나갈 거고 못 나가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다이오드 문제 다 풀어오시면 이제 TR부터 다시 이제 그 다음에 해서 또 풀어오시고 해가지고 수업 나가기 전에 항상 뭐 다음
주에 해야 될 거,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 예습 정도는 필수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반도체 공학 해가지고요. 1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고 전자의 질량이 얼마냐, 그리고 양성자의 전하량이 얼마고 양성자의 질량이 얼마냐, 그리고 전자의 비전하가 얼마고, 그 다음에 1쿨롱의 전하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의 개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1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얼마이면서 의미가 뭔데? 라는 그런 질문이요. 이 7가지 개념은요, 아마 학교 가시면 거기 고등학생들한테 맨날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일 겁니다. 외우라고 해야 될 거예요.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작년에 간 친구들도 요즘 기능사 시험 그 수업 가르친다고 맨날 거기 어떻게 하냐, 뭐 자료 같은 거 있냐, 뭐 이런 연락이 좀 오긴 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가시면 맨날 해야 될 게 이거 기능사 합격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 계속 외우라고 할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외워 놓으세요. 시험은 안 나옵니다. 그죠? 전자의 전하량. 이건 못 외우는 사람 없을 거고요. 10의 -19성 쿨롱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요, 9.1 곱하기 10의 -31성 킬로그램 정도입니다. 역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시험을 위해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상식으로 일단 외워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안 써도 전자가 음정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그죠?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그냥 뭐 습관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양성자요. 양성자의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하고 크기는 같죠? 자, 그러면 여기요. 양성자의 질량은 어떻게 되죠? 그건 저는 못 외웁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1840배, 그죠? 전자보다 1840배 정도 뭐 크다. 뭐 이게 9.1 곱하기 1840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1.76인지 1.67인지 저는 못 외우는데요. 1.67이라고요? 1.67 곱하기 10의 -27성 킬로그램.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도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기억을 하시면서 이걸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죠?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쓰는 원자 구조입니다. 원자 이름 뭐고요? 이건 중앙에 주변에 전자 6개 있고요. 그러면 가운데 뭐가 6개 있다고요? 양성자의 개수가 6개 있을 겁니다. 6개 있고, 그러면 이런 형태는 원자 번호 6번에 해당되는 탄소다. 그리고 탄소 원자 번호 6번이고요. 탄소의 질량은 얼마라고 하죠? 탄소의 질량은, 원자 번호가 6번인 탄소의 질량은, 이 핵에는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질량만 존재하는, 정기적인 성질은 없고 질량만 존재하는 중성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중성자가 있어가지고 이건 중성자고 이건 양성자입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질량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요,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중성자의 질량도 하나쯤 M0라고 할까요? M0라고 하면 이건 1.67 곱하기 10의 -27성 킬로그램 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중성자의 개수하고 양성자의 개수의 총합이 얼마야? 12개죠. 그죠? 그래서 12개가 되니까 이건 질량은 10이라고 하고요. 원자 번호는 6번이라고 하는 뭐 이런 형태고, 이 원자 번호는 이 양성자의 개수로서 따른다. 뭐 이런 관계 정도는 기억을 하자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진짜 그냥 상식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작죠. 근데 혹시 이건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으면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죠? 총력이 작용하죠. 근데 어떻게 핵이 양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뭉쳐 있죠? 중성자가 뭘 하는데요? 여기 핵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또 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붙어 있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아주 작은 공간에 양성자의 개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떨어지려고 하다가 어느 이상의 양성자의 개수가 되면 실제로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가지고 원자 핵이 이제 양성자가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핵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한번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중성자가 이게 서로 간에 묶어주려고 하는 힘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게 원자 번호가 작을 때는 이게 6일 때 양성자가 6개면 중성자도 6개가 돼요. 12개가 돼요. 근데 원자 번호가 큰,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우라늄 같은 거요. 우라늄은 양성자의 개수는 90인가 93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질량은요. 이게 93인가 90인가 뭐 정도 되는데 질량은 230 얼마가 돼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된단 말은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어때요? 꽤 많죠. 그 꽤 많은 게 양성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분리되려고 하다 보니까 묶어주려고 하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수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어쨌든 알아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기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원자 번호고 양성자의 개수고 위에 있는 건 질량이더라. 그래서 질량은 중성자의 개수하고 양성자의 개수를 합쳐놓은 거더라. 라는 그런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적어드린 이유는 뭐예요? 이 전자요. 이 전자 하나의 질량은 원자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데? 라고 하면 이게 하나가 있든 없든 원자의 질량하고는 전혀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과 상관이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핵이지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전혀 무관하더라. 라는 그런 수치를 보라고 이 수치를 적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비전화까지는 했고요. 전자의 비전화는 이 질량에 대해서요. 전하량의 비율을 비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9.1 곱하기 1.6 곱하기 뭐 이렇게 가는데 나온 결과는 얘가 1.67이기 때문에 여기는 1.76일 겁니다. 1.76이고 9.1분의 그 10의 마이너스 31성분의 10의 마이너스 19성 돼 있으니까 넘기면 10의 12성인데 하나 앞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치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것 정도도 그냥 알아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단위는 여기는 전하량이니까 쿨롱이고요. 여기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뭐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비전화가 커야 안정적인 형태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원자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6번은 무조건 암기죠. 기능사 가르치려면 무조건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야? 1쿨롱의 전하요. 1쿨롱의 전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한데 라고 하는데 이게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인데 이 전자에다가 개수 n을 곱해 가지고 이걸 1쿨롱으로 만들려면요 1쿨롱을 만들려면 n이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n은 얼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이고 이 계산하면 얼마요? 10의 19성분의 1이니까 몇 개요? 10의 19성이 되는데 1.6분의 1은 한 0.6 얼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6.24 곱하기 10의 18성계 라는 이 정도의 전자가 필요하더라라는 것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다 열심히 적어요. 옛날에 다 외웠던 것들인데. 훈아는 머리가 왜 그래? 자다 일났나?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는 에너지. 이걸 하기 전에. 자, 그리고 그래서 이 Q는 이 전자의 전하량이죠. 그죠? 전하량이라는 애, 단위가 쿨롱을 가지는 이 전하량이라는 애는 분명히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전자의 개수를 곱하면 전하량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Q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전자의 개수요. 전자의 개수에다가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면 전체 전하량, 그 전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전하량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Q를 구하는 게 Q는 N이다. 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또 Q 관계는 더 중요한 관계가 Q는 IT예요. 그죠? IT라는 건 이거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좀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Q는 IT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관계 정도를 활용하는 이런 형태는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는 에너지요. 자, 여기요. 에너지 구하는 공식.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W는 PT. 또 이건 전력에다가 전력이라는 게 단위 시간당 에너지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곱하면요? 시간을 곱하면 그게 뭐 에너지가 될 거다. 또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요? 2분의 1 mv 제곱 아닌가요? 뭐라고 했죠, 금방? 2분의 1 li 제곱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요. 그건 이제 이쪽하고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런 것. 2분의 1 mv 제곱. 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면 역시 에너지를 만드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또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죠? 아는 것 중에서? 상도 하나만 이야기해줘. 기억이 안 나니까. MGH? 근데 전자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위치 에너지는 조금, 위치 에너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이라는 게 사실 위치적인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가 전이거든요. 그래서 전이니까, 그게 QV인가요? QV. 그래서 W는 QV. 그래서 전위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전위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단위 쿨롱의 전하를 뭐 몇 볼트 움직였을 때 사용하는 일의 양이 그 점에서의 전이다. 그래서 일의 양이니까 전이라는 것이 위치 에너지 관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 하고 이만큼 움직였을 때 그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W는 QV. 이건 물리에서도 중요하고, 자기학에서도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얘하고 비슷한 게, 또 W는 뭐예요? 힘에다가 뭐, 거리를 곱하면, 그죠? 밀어가지고 요만큼 움직여도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일을 구하는 관계는 뭐, 대표적으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네 종류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관점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수식이 적어도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네 종류 중에서 특히 이해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예도서 전자가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하면 또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을 전력 관점에서 나오면 이거고 힘이 나오면 이거고 뭐 이런 관점으로 하는 이 네 가지는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접근을 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될 하나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힘이라는 관점요. F는 그러니까 우리 MA 가장 물리에서 많이 보던 거죠. F는 MA 정도. 또 F는 뭐가 되죠?
이제 자기학에서 많이 봤던 게 QVB, 그다음에 QE, 그다음에 또 BLI, 뭐 BLI죠. BLI. 이건데 지금 전개 쪽에서 기본적인 관계를 다룰 때는 F는 QE 뭐 이렇게 쓰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 봐두시고요. 또 F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죠? 네? MH. MH는 무슨 말이죠?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원장 좀 가르쳐 주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F는 이거. 예? 자, 어쨌든 F에서 F는 Q라는 이 형태 정도는 좀 잘 구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는 그래서 힘이라는 관점 나오면 일이라는 관점이 나오면 해야 될 이런 기본적인 개념, 공식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고 특히 이제 이거요. 여기서 우리가 자기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W는 QE, QV. 이 형태에서 일의 정의가 뭐예요? 아니면 전의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이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요.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면 일을 하거든요. 전개가 존재하는 공간에, 자개가 존재하는 공간에 이렇게 움직이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했을 때, 그때 그 일을 할 때의 전하를 요만큼, 얼마의 전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는데 단위 전하당, 그죠? 단위 전하당 옮겼을 때 사용하는 일의 양을 그 점에서의 전이다라고 하고 그 전이다 보니까 그게 위치적인 관점이더라. 그 전하의 위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포텐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포텐셜이라는 게 그게의 잠재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게 포텐셜이다 보니까 위치적인 그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이라는 게 봐요. 이런 위치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가 내가 여기 있을 때 떨어졌을 때 이 바닥의 충격과 여기 있을 때 떨어뜨렸을 때 바닥의 충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에너지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위치 에너지다, 포텐셜이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V라는 이 단어가 자기학에서도 꽤 중요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것들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렉트론 볼트는 뭔데?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W는 QV 하면 이 QV에서 분명히 2볼트를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전하량이요. 좀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이 전하가 하나가 움직인다. 라고 하면 이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다가 2볼트 움직였다. 라고 하면 내가 사용한 일은 얼만데? 라고 하면 이 일은 뭐 3.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뭐 이렇게는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 전압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적을 만한데 이게 3.2V 이렇게 움직이면 산수가 많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자가 움직이는 관점, 일반적인 전하가 1쿨롱이 움직일 때, 2V 움직일 때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을 때는 당연히 이 공식을 쓰고 단위가 G를 써야 돼요. 근데 전자를 움직이는 학문에서는 전자가 3.2V 움직인다. 에너지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거 3.2 해가지고 계산하면 산수가 너무 안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3.2V 움직였다. 전자 하나가 3.2V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에너지 얼만데? 라고 하면 3.2의 전자 하나를 움직인 형태의 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써버리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전자 하나를 3.2V 움직였을 때 사용한 에너지구나. 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게 이거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전이온 물력.
그때 여기에 전도대 이 C가 있고요. 가전자대 이 V가 있을 때, 아니면 그 아래쪽 준위가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2.3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2.9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을 때, 그러면 이 간격이 얼만데? 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3이고 마이너스 2.9니까, 여기는 0. 얼마인 거예요? 6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내가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전자에 얼마의 에너지를 가하면 올라갈 건데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이 밴드갭을 이야기할 때 다 일렉트론 볼트로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표시해 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전자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이 간격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이만큼 필요하면 에너지가 얼마만큼 커졌는데 라고 하면 이 간격에 해당되는 일렉트론 볼트만큼 커졌다라고 하면, 전자 하나가 0.6V의 전압을 받으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갭이라는 이런 형태를 다루고 전자라는 학문을 다룰 때는 줄이라는 에너지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고, 거의 모든 내용에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 봐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2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하면 전자 하나를 3.2V 높이 차이를 움직일 때 사용한 에너지라고 그렇게 딱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1 일렉트론 볼트는요?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의 에너지냐? 그럼 전자 하나에 1V의 전이차로 움직일 때, 전자 하나를 1V 전이차가 되게끔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에너지다. 이게 1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그러면 이때 이걸 줄로 고치면 얼만데? 그럼 줄로 고치려면 전자의 전하량을 써주는 거죠. 얼마요? 1.602 곱하기 10-19성 곱하기 1V 하니까 얘는 1.602 곱하기 10-19성 줄이다. 그래서 이 1 일렉트론 볼트라는 애의 크기는 이만큼의 크기하고 같다라는 이런 상식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요. 전격 100V, 그 다음에 50W의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를요, 0.1초 사이에 통과하는 전자의 이게 3번으로 띄었네. 2번은 답 알죠? 2번은 그냥 해도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똑같이 이렇게 되고, 3번은 어쨌든 100V에 50W요. 자, 이거 역시 우리 시험보다는 기능사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쪽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관점 정도는 무조건 이런 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도 쉽게 나오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쉬워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100V 50W요. 자, 이런 형태가 있으면요, 무조건 머릿속으로는 이겁니다. 특별하게 없으면, 말이 없으면 직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V 가하면요, 여기가 빛을 내는데, 이 빛의 단시간당 내는 빛이죠. 그죠? 빛의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니까 전력이 50W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을 적어 놓으면 이 100V 50W라는 말 때문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이제 결정돼 버렸어요. 전류는 얼마예요? 이건 P는 IV니까, 그죠? P는 IV니까 50W, P이죠. 이 준압하고 전류의 곱이니까 100 곱하기, V 곱하기 I니까. 100 곱하기 뭘 하면 50이 될 건데 라는 그런 말이니까요. I가 얼마라는 거예요? I가 0.5A다라는 거죠. 근데 이 I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0V 50W 전격이 주어지면. 실제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문제에서는 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R이 중요해요. 이 부하의 저항이 얼마짜리인가 라고 하면
이제 이해로가 제가 램프를 달았지만 사실은 저항이거든요. 사실은 저항이니까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저항이 얼만데 라고 하니까 R은 뭐요? I분의 V 하니까 0.5분의 100 하니까 얼마요? 200옴이죠. 그죠? 근데 이 R이 200옴을 딱 적고 나면요. 이제 우리 시험에 아까 전에 너무 쉬워서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나오면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쪽입니다. 이때 내가 이 전압을 100V 전격을 안 쓰고 전격보다 작은 전압을 쓰면 이게 80V짜리 전압을 쓰면 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바뀌어버리면 전류도 바뀌죠. 그래서 얘는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전압 전류가 바뀌니까 전력도 바뀌어요. 전력도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이 부하 저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은 안 바뀌니까 이 안 바뀌는 일정한 값을 딱 고정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조건이 바뀌더라도 나머지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격 문제가 나오면 거의 모든 문제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 몇 볼트, 몇 와트짜리 전격이 있다. 라고 하면, 아, 전류하고 저항이 각각 얼마구나. 라고 계산되면 이 저항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요. 이제 그 다음 조건은 이 전압을 60볼트로 바꿨다. P가 얼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200옴에 60볼트가 바뀌었으니까 전류가 바뀌고, 그죠? 전류가 바뀌니까 전력도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바뀐 전력을 찾는 그런 형태가 이게 패턴 문제거든요. 항상 이런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니까 이걸 잘 좀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 아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안 나온다는 게 이건 그냥 정해진 패턴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쉬워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는 진짜 맨날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건 잘 가르쳐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0V 50W의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를 0.1초 사이에 통과하는 전자수. 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이 필라멘트에서 0.1, 이 하나의 단면을요, 도선의 한 단면을 0.1초 동안 해요. T가 0.1초인데 이 시간 동안 통과한 전자가 몇 개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건 어떤 관점인데? 라고 하면 이건 역시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일단 전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전류 구하는, 전자의 개수, 이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이 개수하고 관련된 게 아까 전에 이 공식이잖아요. 그죠? 전자의 개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전류가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이 둘을 적당하게 조합을 해서 Q라는 연관고리만 잘 찾으면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분명히 전자의 전하량 Q 구하는 공식은 IT인데 이건 N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공식적으로 하면 N은 얼만데요? 라고 하면 그냥 2분의 IT.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뭐 I가 0.5가 나왔나요? 시간은 0.1이죠. 0.1이니까 여기 E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이렇게 계산을 하라라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1쿨롱이요. 1쿨롱의 전하가 흐르려면 전자 몇 개 필요하다고요? 6.24 곱하기 10에 18성계예요. 아까 전에 1쿨롱의 전하를 만들려면 6.24 곱하기 10에 18성계의 전자가 필요하다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전격 100V 50W니까 0.5A가 흐르네. 근데 0.5A가 흐르는데 0.1초 동안 전자가 몇 개 통과하냐 라고 하면 0.1초 동안에 흘러간 전하량이 얼만데? 그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0.5 곱하기 0.1. 0.05죠. 그러면 0.05 쿨롱의 전하가 통과했으니까 1쿨롱은 요만큼이니까
그럼 0.505 쿨롱은 동그라미 2개 없애고 5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16승으로 만들어주고 곱하기 5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산수를 덜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이 수식을 정의를 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얘를 좀 외웠으면 좋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전하량을 딱 구해가지고 전하량이 이게 되려면 1쿨롱을 만들려면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니까 지금 현재의 전하량은 얼마냐라는 이런 관점이죠. 이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또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항 1kg짜리에 10V 전압이 있습니다. 이때 이 도선을 통과하는 단시간당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몇 개예요? 물어보면 이건 V가 이거고 I가 이거니까 얼마요? 전류가 10mm죠. 그럼 전류가 10mm니까 단시간에 흘러가는 전하량은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Q는 IT 하니까 1 곱하기 10mm 하니까 10mm 쿨롱이죠. 그러면 10mm 쿨롱이라는 이런 전하량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전자 몇 개 필요한데? 라고 물어보면 전자는 그냥 몇 개요? 이게 동그라미 2개만 없애면 되니까 6.24 곱하기 10의 16승계 라고 해가지고 이 개수를 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건 너무 어렵게 낸 형태인데 이 관점에서 보면요, 보통 자격증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면요 공식이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틀리는데 그래도 이런 개념들을 조금만 잘 생각하면 사실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이해는 좀 필수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는데 저 계산하면 3.125 곱하기 10에 17승계 정도 나온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그 정도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 일렉트론 볼트를 정의를 한번 써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1 일렉트론 볼트는 뭐야? 전자 한 개를. 이게 일단 전자 한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한 개의 전자를 몇 볼트의 전이차? 1볼트의 전이차가 되게끔 움직일 때 사용한 일. 그러니까 결론은 일이에요. 또는 에너지예요. 그죠? 에너지가 거기 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이 단위가 에너지다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5번입니다. 균일한 평등 자장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사 정자의 궤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요. 교재가 작년에 쓰던 교재를 일단 전자는 특별하게 바꿀 게 없어가지고 기출 문제만 집어넣고요. 작년에 나왔던 여기 저 공무원 쪽에 있던 문제들 뭐 몇 개 좀 가져와서 집어넣은 거 빼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통신은 작년보다 내용을 좀 많이 줄일 겁니다. 예. 통신은 작년에 했더니 쓸데없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통신은 내용을 약간 줄일 거고 물론 기출 문제하고 필요한 문제는 약간 더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회로는 뭐 일단 기출 문제도 양도 많고요. 회로는 시험 문제가 문제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가지고 기출 문제 집어넣을 양도 많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들은 역시 좀 뺄 건 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많이는 안 바뀌는데 약간 변형이 될 겁니다. 자, 5번은 저기요 촬영 몇 분이나 했죠? 네 문제 풀었는데 그래도 우리 좀 쉬고 합시다.